자, 아까 김문수 후보가 이 셔츠로 말해요라는 앞의 내용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계속해서 요즘에 그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에는 보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저는 보십시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연설할 때 이렇게 방탄복을 입고 하는데 방탄조끼를. 저는 방탄조끼 안 입었습니다. 보시죠. 김문수! 예, 최진영 단장. 진짜 컨셉이 이게 셔츠를 풀어 헤치는 이 퍼포먼스는 누가 기획한 거예요? 저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보니까 몇 개 버전이 아주 많아요.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저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울컥했던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셸 오바마가 저들은 낮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가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란 문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큰 것을 봤을 때 왜 우리가 유시민 작가를 비판을 하죠? 같은 민주 진영의 아방가르드 전위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받아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전면에 있던 전위대가 저렇게 계급의식, 여성차별의식, 그리고 가부장적 의식, 가부장적 의식이 뭡니까? 여성은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남편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여자는 따라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어떤 말이 아니고 그 내재된 머릿속에 의식을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그렇게 했더니만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유시민 작가님도 속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라도 하나 날려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판에 이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이것은 뭐냐면은 진짜 진보냐, 가짜 진보냐, 진짜 여성 인권이냐, 가짜 여성 인권이냐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예전에 정동영 후보가 6070 세대는 투표하지 안 나오셔도 좋다는 그 이상의 어떤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 저는 점쳐봅니다. 예, 아까 조현삼 부대변인과 최진영 단장의 생각이 참 정반대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본투표가 3일 남아있으니까 과연 그 표심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투표함이 열어지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저렇게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서문시장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랐는데 자, 이 행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TK의 핵심은 대구에서도 어디냐? 서문시장이다. 예.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본투표 이제 딱 하루 남아 있는데 예. 지금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조금 많은 급격한 상당한 상승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승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장윤미 부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쨌든 얼마 전에 박정희 아버지 또 어머니의 원래 살던 곳에도 방문을 하고 서문시장도 가고 뭐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지금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TK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거기에 운집한 분들은 응원 메시지를 내시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예.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이제 사전 투표율이 낮은데 아마 그것이 본 투표율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했던 여러 이슈들, 단일화 다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좀 흥행적인 요소들 그리고 대구 분들한테 더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이 이제 자구책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의 깜짝 등장으로 그것도 탄핵됐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용할 때도 김문수 후보 대단히 부적절하게 헌재를 탓하고 굉장히
맞지 않게 억울하게 탄핵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맥락 속에서 정말 유권자들이, 대구 시민분들이 선택해 주실지 전 의문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TK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과거에도 호남 쪽은 그러니까 서쪽은 높았고 동쪽은 좀 낮았던 경향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동쪽의 투표율이 본투표에서 집결할지 말지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뭐 수치로 지금 여론조사는 이미 과거에 했던 여론조사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어쨌든 발표할 수 없는,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들은 서로들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표를 할 수가 없어서 자,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 결과 연령대별 또 남녀 성별 이렇게 한번 따져봤더니요.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고 빨간색이 김문수 후보, 주황색이 이준석 후보죠. 김문수, 이준석. 자, 보면 55, 56, 55 파란색 이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여성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조현삼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유시민 작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뭐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본인이 사과했고 또 등등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니다 했지만 요 55%, 30대 미만에도 55%, 30대도 56%, 40대도 55%, 50대도 볼까요? 예, 50대도 66%,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여성 표심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이재명 후보도 2030 여성들, 그때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던 그분들 굉장히 우대해서 그분들 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과연 민주당의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물론 이번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이고요. 방금 맹격화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떠한 민주당 직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당적도 있으시 않으시고 이번 선대위에서 어떠한 직함을 맡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란 이유만으로 이번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였던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것이 이번 발언을 가지고 그 전선이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투표장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는다든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확실한 거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과할 때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들은 유권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 설화를 여러 가지 일으켰던 분들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